자, 서로 다른 종류의 공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 상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남김없이 이제 공을 상자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상자 A에 들어있는 공과 B에 들어있는 공은 2개, 그 다음에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가 3개 라는 얘기는 이제 비어있는 상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먼저 A라고 하는 상자와 B라고 하는 상자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 2개,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여기에 2개를 골라 넣어야 되기 때문에 6개 중에 2개를 고른다는 의미로 6C2.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상자와 D라고 하는 상자에서 이미 비어있는 상자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상자 C하고 상자 D는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개에 하나 또는 2개에 2개 또는 하나에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들이 나올 텐데, 이때 이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에서, 이때 2의 4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죠. 남은 공 4개의 선택권이 각각 2가지씩 있잖아요. 어떤 공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얘 또는 얘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를 4번 곱하는 그 연산에서 그 다음에 빼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이때 이 빼기 2의 의미는 비어있는 상자를 의미하죠. 이제 비어있는 상자에 이 2가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이제 빼준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A 상자에 하나, B 상자에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2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6C1 곱하기 5C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때는 이제 비어있는 상자가 하나 나와야 되죠. 지금 A와 B가 모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C하고 D 둘 중에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으면 여기에 4개가 들어가고, 여기가 비어 있으면 여기가 4개가 들어가는 식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2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지막 경우가 아까 이제 여기에 2개에 0개 있는 경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0개에 2개 경우도 아까 처음에 했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있었던 이쪽 부분에 대한 식이 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터 6까지 이제 자연수가 하나씩 있는데, 이때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5, 6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각 변에 놓인 2개의 접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2개의 접시에 적혀져 있는 수의 곱이 모두 짝수여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2개 들어가면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중에 이제 짝수는 이런 식으로 3개 존재하고요. 다음 홀수도 이렇게 3개가 딱 정확하게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그 다음에 하나도 짝수, 하나는 홀수.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제 짝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묶음으로 하나씩 이렇게 묶었을 때 이쪽에 짝수가 1개씩 들어가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짝수가 하나씩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원수열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때 짝수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3-1 팩토리얼 이렇게 발생할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짝수가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가 왼쪽과 오른쪽 각각의 2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의 세제곱을
곱해주는 경우로 해서 짝수들의 배열을 먼저 완성을 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수들의 배열을 완성을 했다 쳤을 때 추후에 이제 나머지 빈자리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자리에는 홀수들이 들어가 주면 될 거고요. 그때 홀수들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이제 순열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홀수들의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이제 되겠죠.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이렇게 7개가 있고요. 7개의 숫자들이 이렇게 원탁에 놓이게 되죠. 7개의 숫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으로 배열을 할 건데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는 합이 모두 6 이상이 되도록 숫자들을 배열을 해야 돼요. 이때 이제 6이 안 되는 숫자들을 한번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1 더하기 2부터 해서 1 더하기 4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숫자들은 합이 2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2 더하기 3 같은 경우에도 아직 6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지금 숫자들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약이 가장 많은 게 지금 1이죠. 1에 이제 6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5하고 6하고 7은 반드시 1 옆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옆에는 3이 오면 안 된다 해서 제약이 많은 것부터 이제 먼저 고려를 해볼게요. 여기 어딘가에 1을 기준으로 하나 잡습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때 양 옆에 오는 숫자는 방금 전에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5 또는 6 또는 7이 와야 돼요. 그래서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2개를 골랐다 칩시다. 그래서 뭐 6하고 7, 뭐 이런 식으로 골랐다 쳤을 때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이 두 수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을 한번 곱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1을 중심으로 양 옆에 있는 수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총 4개의 유닛이 원순열로 배열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4-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 옆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이쪽 자리하고 이쪽 자리는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와 5 사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가 어딘가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어진 숫자 2, 3, 4, 5, 6 이렇게 5가지 이제 숫자들이 주어져 있는데 일렬로 나열해서 만드는 5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죠. 조건을 보게 되면은 n이 만약에 홀수라면은 n은 아예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했다면은 n번 이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선택을 하지 아예 않거나 그 다음에 2분의 n번 이하로 선택한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처음으로 접근할 때 가장 기준으로 잡고 접근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자연수 홀수라는 거죠. 그래서 홀수기 때문에 이렇게 5자리로 끝나게 되는데 홀수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3하고 5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3으로 끝나는 경우를 하나 생각을 했을 때 조건에서 보면은 n이 3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이 홀수일 때 3은 선택하지 않거나 3번 이상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앞쪽에 이제 3이 최소한으로 적어도 이런 식으로 3, 3 이렇게 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4번 와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5번 333 이런 식으로 와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경우의 수 3이 3번인 경우, 그 다음에 3이 4번인 경우, 그 다음에 3이 5번인 경우, 이것도 한글로 써야겠죠. 5번인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이번에는 홀수 5로 끝나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조건 가에 의해서 5는 선택하지 않거나 5번 이상 선택한다 라고 보게 되면 이때는 여기가 5, 5, 5, 5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경우의 수가 있고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경우도 이 C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은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3, 3, 3, 3, 3. 3을 5번 하는 경우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는 거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인데 3이 3번 오고 3이 4번 오는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이거부터 볼까요? 3이 4번 온다고 했을 때 3, 3, 3이 오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빈자리 하나를 이런 식으로 메꿔야 되는데 이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짝수밖에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홀수로 보게 되면은 이제 3이나 5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이상, 5번 이상 선택해야 되는 3과 5는 올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짝수 2나 4나 이제 6이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될 거고 이때 짝수 조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은 한 번 이하가 될 거고 4를 대입하면 2번 이하, 6을 대입하면 3번 이하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짝수 하나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가 2와 4와 6 모두 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세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이 3번 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 2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여기에 홀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짝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2개가 들어와 줘야 되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2 또는 4 또는 6의 경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숫자가 이제 2, 4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하로 선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번만 써도 이제 상관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X라고 하는 집합에는 이제 원소가 이런 식으로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3, 4, 5, 6. 그래서 X에서 X로의 어떤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요. 조건 가를 먼저 보게 되면은 F2와 F6의 곱이 6의 배수여야 된다. 6이 아니라 이제 6의 배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때 F2를 이제 A라고 보고 F3을 이제 B라고 했을 때 A하고 B는 지금 A하고 B는 서로 다른 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가능한 그 순서상을 한번 써보게 되면 A와 B로 가능한 순서상이 지금 먼저 2 곱하기 3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꼭 6이 아니라 6의 배수 12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2하고 6도 가능하고 12 만드는 경우가 3하고 4도 있죠. 그 다음에 18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3하고 6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6, 4, 24 이제 6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다 되죠. 그래서 4하고 6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하고 6까지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연히 이제 이때 A하고 B는 이제 자리를 바꿔도 서로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하고 2가 전혀 다른 경우죠. 지금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여기에 2가 오고 3이 오는 경우와 3이 오고 2가 오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이제 곱하기 2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씩 해서 12가지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게 되면은 이때 2하고 3 뭐 이런 식으로 2하고 3 어떤 두 개의 원소가 선택이 됐고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어떤 원소가 하나 이제 골라줘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비어있는 숫자들 중에서 뭔가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3이 있을 겁니다.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고려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이제 F4와 이제 F5와 F6의 경우들을 이제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되는 원소를 이제 소문자 C라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원소 중에는 반드시 C가 하나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뭐 이런 식으로 2하고 3이 뭐 예를 들어서 A와 B로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선택되는 원소 C에 대해서는 4나 5나 6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하나의 연결 관계가 이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3의 세제곱에서 이제 2의 세제곱을 빼주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3의 세제곱의 의미는 이렇죠. 얘네들 3개가 여기 있는 3개로 이제 대응이 된다고 했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가 다음과 같이 이제 3개씩 이런 식으로 3개씩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 3의 세제곱의 경우의 수만큼 나올 텐데 이때 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이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누군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 3개가 여기 2개로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이런 경우들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을 이렇게 빼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얘 곱하기 얘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 다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A하고 B하고 서로 다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두 번째 경우,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F2하고 F3하고 아예 같은 값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6의 배수를 만든 경우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반드시 6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6 곱하기 6밖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F2와 F3이 모두 6으로 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경우도 이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이제 A, B가 있는데 조건 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최소한으로 이제 원소 1, 2, 3, 4, 5는 집합 B가 이제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면은 이제 A는 이제 공집합이 아니고 A는 B의 부분집합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조건 다가 이제 핵심적인 힌트가 되겠죠.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곱했을 때 결과가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수는 전부 다 각각 이제 홀수여야겠죠. 홀수 곱하기 홀수가 이제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총 3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NB의 값이 5인 경우 지금 최소한으로 지금 5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5 밑으로는 이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7개인 경우하고 세 번째로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개인 이 3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1부터 9까지 이제 원소니까 이제 맥시멈이 이제 9겠죠. 자, 이때 이제 조건 나에 의하면은 집합 A는 이제 B의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 B를 보시면은 이제 1, 2, 3, 4, 5 5개가 있을 거고요. 이때 집합 A는 뭐 이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취하는 이런 형식을 띄고 있겠죠.
이때 가능한 집합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개 중에 원소 하나를 가져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n이 아니라 이제 5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A도 지금 여기서 홀수여야 됐기 때문에 2개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5개 중에 3개 혹은 5개 중에 5개 전부 다 가져오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게 집합 A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 5가 있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원소 2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있어서 전체 7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 집합 A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7개 중에 1개 가져오거나 7개 중에 3개, 7개 중에 5개, 7개 중에 7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때 이 계산은 이제 이항 정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전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4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인데 이제 C는 홀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로 A, B가 4의 배수라고 하는 저 조건을 A하고 둘 다 B가 A하고 B가 둘 다 이제 모두 짝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기 때문에 2의 배수 2개를 곱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A, B가 모두 짝수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A는 2A- 플러스 2, B 같은 경우는 2B-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변수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중복조합 연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A-하고 B-는 0을 포함하는 변수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홀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C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이 C 라고 하는 변수에 0, 1, 2 이런 값들을 대입을 하면 이제 여기가 자연수 1, 3, 5 이런 식으로 홀수를 표현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짝수 2개하고 홀수 하나를 더 했는데 최종적으로 D 같은 경우가 얘도 이제 홀수가 돼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14가 짝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과가 짝수가 되려면 이렇게 홀수가 2번 더해지는 이런 상황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4개의 변수를 새롭게 설정을 했고 이때 조건 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세워서 이제 중복조합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A하고 B 중에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짝수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 4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4의 배수라고 했을 때 지금 14를 넘지 않는 자연수 중에 4의 배수여야 되기 때문에 A가 그냥 4이거나 또는 A가 이제 8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A가 4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이제 10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A가 8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 이제 A가 12일 수도 있겠네요. 12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를 만드는데, 이러면은 자연수 3개가 필요한데요. 여기도 자연수인데, 이제 자연수 3개를 더해서 2를 만드는 상황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됐을 때, A하고 B 둘 중에 하나만 짝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A를 짝수로 설정을 해놓고 하는 거고요. 이 A가 이제 B로 대체될 수도 있겠죠. 그 경우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될 건데, 지금 현재는 A가 짝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B하고
C는 모두 홀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B도 홀수, 그 다음에 C도 홀수.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홀수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짝수가 될 거고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 짝수죠. 그래서 D는 이제 짝수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B도 홀수, 그 다음에 C도 홀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짝수라고 생각을 해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이제 연산을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력 완성 이제 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E가 있는데 순서상의 개수 구하는 문제고요. 조건 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A, B, C, D, E 5개 더한 합이 구해야 되는데 조건 나에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제 0이 아니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A는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 프라임 플러스 1. B 같은 경우도 B 다시 플러스 1. C 같은 경우도 C 다시 플러스 1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중복조합 NHR을 쓴다고 했을 때 이때 사용되는 그 수의 범위가 이제 정수 0을 포함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 A에 이제 0을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따라서 이렇게 변수를 0을 대입해도 되는 그런 변수들로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식을 세워야지 이제 중복조합 이용해서 이제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 B, C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3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이 3의 배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9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C의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가 이제 9가 되면은 9 더하기 1이 나오는 상황에서 9를 만들 수가 없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가 3의 배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할 거예요. 3인 경우하고 6인 경우. 그때 이제 A 더하기 B가 3인 경우를 이제 따로 따져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이제 나머지 9를 만드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오타 같네요. 이제 9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6이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을 만드는 경우의 수와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이제 6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이제 서로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건데 이때 A, B, C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변수로 이제 바꿔주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A 더하기 B가 6일 때 나머지 C 더하기 D가 이제 3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의 수를 이제 더해주면 되는 문제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번 문제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이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가 28개인데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의 항의 개수는 사실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세 명의 후보에게 N명의 유권자들이 이제 표 던지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N명이 모두 다 A에게 표를 던졌다가 A의 N제곱일 거고, N명이, N-1명이 표를 던지고, 뭐 나머지 한 명이 표를 던졌다가 이제 A의 N-1 곱하기 B의 1제곱이고, 따라서, 이것의 항의 개수는 3명의 후보에게 n명이 투표하는 경우의 수인 3HN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3HN 중복조합 연산은 이제 다음과 같이 조합으로 연산이 될 거고요. 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이제 이 조합 N 플러스 EC2라고 하는 조합을 그냥 쓴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2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이제 56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굳이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풀 필요는 없겠죠. 보통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기 때문에 구구단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87에 56이죠. 그래서 여기가 8이 나오고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이 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게 되겠고요. 주어진 문제에서 여기를 이제 6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썼을 때 다음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항의 개수에서 A와 B가 전개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 옆에 원래 C가 하나 더 있어서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 7제곱 7제곱의 항들 중에서 여기에 이제 C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C의 7제곱이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에 C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쪽 부분에 원래 있어야 되는 이 C가 없다는 얘기는 이 항들 중에서 C의 7제곱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풀어보면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가 이제 별로 안 길어 보이고 조건도 두 개밖에 없어서 짧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은근히 이제 쓸 것들이 많이 있네요. 집합 x가 이제 1, 2, 3, 4, 5, 6, 7, 8이고요. x에서 x로에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따지는 건데 조건 가를 보게 되면은 앞서 나오는 이런 그 홀수에 대한 치역이죠. 이 치역 4개의 합보다 이 f8의 치역의 값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고 y 값이 그 다음에 이제 F2, F4, F6, F8에 있는 어떤, 여기에 해당되는 수들 중에 하나겠죠. 1, 2, 3, 4, 5, 6, 7, 8에 해당되는 어떤 수들 중에, 하나 드릴 거고, 걔네들의 합은 10을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 이때 조건 가에도 8이 있고, 조건 나에도 8이 있고요. 그래서 F8을 기준으로 한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최소한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이 여기가 1, 1, 1, 1이죠. 그렇기 때문에, F8은 최소한 4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X의 최소 원소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나를 보게 되면은 F8만 놔두고 이제 나머지를 다 이런 식으로 이항을 했을 때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F2, F4, F6도 가질 수 있는 최소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F8은 10-3, 즉 이제 7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8은 다음과 같은 이런 조건들을 이제 만족한다고 했을 때 4 또는 5 또는 6 또는 7 이렇게 총 4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4가지의 경우를 이제 하나씩 썼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경우 F8이 이제 4인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위의 조건 가에서 여기를 이제 4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F8 자리에 이제 4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때 F1, 3, 5, 7 같은 경우는 최소 1일 거고요. 이 경우 하나밖에 없겠죠. 이거를 경우의 수로 1이긴 한데 4H0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and 그리고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할 거고요. F2, F4, F6은 지금 여기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4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나머지 이쪽 부분이 6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6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때 최소한 얘네들이 이제 1을 만들기 때문에 나머지 잉여분들이 6을 채운다라는 의미로 이 세 군데 어딘가에 있을 잉여분들이 6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3H3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5로 바뀌었죠. 여기 있는 4에서 이렇게 5로 바뀌었는데 이 값이 5 이하라는 얘기는 달리 해석하면 4 또는 5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인 경우는 이제 위에서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썼고요. 그래서 요 값이 5인 경우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왜 4H1이냐라고 보면 얘네들의 최소값은 1이고 잉여분이 하나 더 있을 건데 이 잉여분이 어딘가로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4H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가 이제 5로 바뀌었고요. 해서 얘네들의 최소값은 1이고 잉여분이 2개가 남고 이 2개가 또 얘네들 중복조합 형태로 들어가겠죠. 해서 3H2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세 번째 경우하고 네 번째 경우는 이제 동일한 이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됐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왔다 라고 해서 답은 이렇게 구하겠죠. 이제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이제 또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이제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는 식으로 해서 답을 찾아야 될 거고요. 이런 연산들은 뭐 그냥 값들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도 3개가 있어서,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어서 좀 수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직접 계산을 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범위에 있는 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조합으로 다 바뀌겠죠, 이 수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계산하는 게 빠릅니다. 항이 4개밖에 안 되니까.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이제 흰 공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음에 1, 2, 3이 적혀 있는데 이제 검은 공이 3개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검은 공 3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총 전체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를 꺼내는데, 이제 꺼낸 공의 색깔이 서로 같은 색이거나 또는 이제 두 수의 합이 5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건을 2개로 쪼개가지고 봐서 꺼낸 공이 같은 색인 거를 사건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꺼낸 공의 합이 5인 거는 사건 B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현재 이런 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그다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줘야 되겠죠. 지금 이 확률은 이제 여기와 여기에 이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빼주는 식으로 해서 갈 건데, 각각에 대한 확률은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7C2죠. 어찌됐든 간에 7개의 서로 다른 공에서 지금 2개를 꺼내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다 이럴 거고요. A, 꺼낸 공의 색깔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거나 또는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야 색깔이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중에서 2개, 3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라고 해서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 B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게 될 건데, 두 수의 합이 5여야 한대요. 그래서 색깔과 상관없이 5가 되는 경우들을 식으로 쓸 수는 없고, 이 6은 하나씩 다 센 겁니다. 그래서 합이 5가 되는 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여기서 셋, 여기서 넷,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제 2, 3이 이렇게도 가능하죠. 5,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6. 그래서 이 6개는 이렇게 다 센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식으로 해결되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면 이렇죠. 꺼낸 색깔이 같은데 그때 합이 5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3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센 거죠. 합이 5가 되는데 색깔이 같은 것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럼 파란색은 이제 끝난 거, 흰색은 이제 끝난 거고, 검은색은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해서 이 3도 역시 다 세서 연산을 한 거고요. 뭐 하나 놓친다, 그럼 뭐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숫자 이제 이 2개, 3 하나 이제 4가 3개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 5까지 해가지고 7장의 카드가 있는데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일렬로 나열한대요. 7자리 수죠. 그래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에서 이때 2가 2개 있고요. 똑같은 4가 3개 있기 때문에 같은 문자 있는 횟수만큼 2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눠주어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적어도 한쪽에 6의 약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때 이때 오타죠. 이거 노인이죠. 그래서 양 끝에 노인 두 수 중 적어도 하나는 6의 약수인데 6의 약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래서 접근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1, 2, 3, 6과 연관성이 없는 4하고 5가 있겠죠. 그래서 양 끝에 4가 놓여 있는, 혹은 양 끝에 이제 각각 한쪽에는 4, 한쪽에는 5가 있는 이런 경우들을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1번 경우의 수 더하기
2번 경우의 수 이제 이런 식으로 빼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양 끝에 일단 4가 놓이게 된다면은 가운데 이 5자리의 숫자들은 남아있는 숫자 이 두 개와 3, 4가 하나 있죠. 그리고 5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일 거고요. 그래서 5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똑같은 게 2밖에 두 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끝에 이제 4고 5가 오게 되면은 이제 4로 시작해서 5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제 5로 시작해서 4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제 5개가 있고요. 같은 문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5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가운데 수 경우의 수가 올 거고 이때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곱하기 2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제 숫자 1, 2, 3, 4가 있고요.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썼던 거 또 써도 된다는 얘기죠. 모든 5자리 수 중에서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데 얘처럼 이제 연속해서 3개 이상의 어떤 수가 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얘처럼 이웃한 두 수의 합은 모두 짝수여야 된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웃했을 때 짝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확률이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보고 가게 되면 첫 번째부터 이 5번째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4가지겠죠. 이제 썼던 숫자 또 써도 되니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첫 번째 경우를 먼저 보고 가게 되면 연속해서 어떤 3개의 숫자가 이렇게 오는 경우라고 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꼴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이 네모는 다 똑같은 숫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 중에 어떤 수가 온다고 했을 때 먼저 1을 썼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1, 2, 3, 4 중에 어떤 숫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4실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모는 앞에 나왔던 이 1과는 다른 수여야 되겠죠. 여기에 또 1이 와버리면은 연속해서 4개의 숫자가 똑같은 수니까 1을 제외하고 나머지 2, 3, 4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조건 나를 보시게 되면은 이웃한 두 수의 합이 짝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홀수가 왔잖아요. 이렇게 홀수 3개가 왔는데 같은 홀수끼리 이렇게 더해져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짝수를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1은 사용할 수 없고 해서 보면 이 수의 형태를 주어진 조건을 보게 되면 홀수가 2개 존재하고요. 이렇게 짝수가 2개 존재해요. 그래서 이때 이 세모에 올 수 있는 거는 사실상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 해서 이쪽은 경우의 수가 이제 없죠, 사실. 그래서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를 결정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웃한 두 수가 짝수이려면 이런 식으로 합이 짝수이려면 홀수가 이렇게 연속되게 와야 되는데요. 이때 남아있는 홀수는 더 없죠. 1하고 3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1을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3을 선택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세모하고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이때 이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서로 다른 문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네모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자릿수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고요. 똑같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이거나 혹은 3이거나 이렇게 2가지의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가지의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세모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보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이때 이 동그라미는 필연적으로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경우의 수가 이 네모 부분 선택하는데 4실 올 거고 세모 결정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결정하는 거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쪽 동그라미도 이제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 이런 식으로 옮겨가서
연속된 숫자가 이렇게 뒷부분에서 3번 연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첫 번째 봤던 경우의 수를 반대로 뒤집은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둘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더하기 1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같은 수가 이제 4번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꼴을 하나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안에 어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4번 반복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제 여기가 홀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가 또 홀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홀수는 3 이거밖에 없죠. 아까 홀수를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뭐 짝수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2가 왔다고 칩시다. 와서 봐도 이제 여기가 짝수죠.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이렇게 홀수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홀수가 돼요. 그러니까 홀수가 없어요. 홀수가 올 수 없고 동일하게 여기 앞에서 짝수였으면은 이제 여기도 짝수가 와야 되는데, 또 네모하고 세모는 또 구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4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연속하는 이 4개의 숫자를 뭔가 하나 고르기만 하면 이 뒷부분에서는 경우의 수는 사실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 하고, 이번에는 얘가 이제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2번 발생한다. 그래서 연속해서 숫자가 4개가 반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수가 연속해서 5번 와버리는 건데, 이제 뭐 여기가 1111 뭐 이런 식으로 오거나 혹은 뭐 2222 이렇게 오거나 했을 때, 같은 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라서 항상 연속한 두 수의 합은 이제 이렇게 짝수가 어디를 보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짝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그냥 여기에 있는 숫자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집합 x에서 x로의 어떤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고요. 이제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는 5개에서 5개로 대응되는 집합, 아니 함수니까 이제 5파이 5, 5의 5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가를 만족시킵니다 했을 때 조건 가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건 나가 f2 곱하기 f3이 4가 아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정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는 4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f2 곱하기 f3이 4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이제 전체 경우의 수 분모 당연히 있을 거고요. 1번 경우의 수를 만족을 하는데, 근데 2번 경우의 수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1번들만 남겨서 이제 전체분의 이런 식으로 분자를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 f2 곱하기 f3이 4를 만족하는 경우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밖에 없냐면 일단 대소관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f3이 f2보다 커야겠죠. 해서 1 곱하기 4인 경우하고 2 곱하기 2인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이때 경우의 수 구하고 이때 경우의 수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1번 경우를 만족을 하는데 대신에 2번 경우를 만족하는 것들을 빼서 이때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이제 확률을 구한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흰 공 6개가 있고 검은 공 4개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고 있는데요. 근데 각 흰 공이 적어도 다른 한 개의 흰 공과 이웃하는 사건을 A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배열됐을 때는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흰 공이 흰 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죠.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안 되는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흰 공이 이런 식으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은 검은 공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이제 외롭다 이 얘기죠. 이 외로운 흰 공들을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된다. 항상 옆에 적어도 이렇게 친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10개의 공을 나열하는데 똑같은 흰 공 6개, 똑같은 검은 공 4개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검은 공들은 일단 기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놔두고요. 이 사이사이 빈 공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빈 공간에 흰 공이 적어도 이렇게 2개씩 짝을 이뤄서 이렇게 들어간다. 2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2개씩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경우는 뭐 2개, 이제 이런 식으로 흰 공이 2개씩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얘네들 사이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5개의 비어있는 공간 중에 어느 누군가를 이제 이렇게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해서 OC3의 경우의 수로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은 6개를 이렇게 3개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빈 공간으로 들어가 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는 5개의 공간 중에서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 2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4개가 이렇게 들어갈 때하고 2개가 이렇게 들어갈 때라고 봤을 때 선행된 이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는 얘네들 사이에 이제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골라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5개 중에 3개의 자리를 고른다, 5개 중에 2개의 자리를 고른다 라고 해서 경우의 수를 셈을 해줬는데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4개고 여기가 3개다 보니까, 아니 2개죠. 2개다 보니까 얘가 이쪽에 들어가는 경우랑 반대로 4개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2개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서로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즉 이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를 구분한다 이 얘기죠. 이때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순열식으로 이제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앞에서는 이제 조합으로 연산을 했다면 이 세 번째의 경우는 얘하고 얘가 다르니까 이렇게 조합처럼 연산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네 번째는 이제 뭉텅이로 그냥 6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제 짝수 최소한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2개, 5개 하나로는 찢을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6개 한꺼번에 해서 들어가는 6개 한꺼번에는 이제 경우의 수는 그냥 심플하게 5겠죠. 이런 식으로 어딘가로 들어가면 되니까 해서 이 모든 4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분자가 되겠죠.